자, 거기 곱집합 봐봐. 네. 곱집합. 지금 설명할 내용은 곱집합부터 여기 설명할 거야 이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곱집합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곱집합의 정의.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을 뭐 더하는 개념은 뭐 합집합, 빼는 개념은 뭐 차집합.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도 교집합이나 여집합 같은 집합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숫자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듯이 집합과 집합도 뭐가 연산을 하는 연산 기호를 만들었는데 뭐는 없냐면 집합과 집합을 빼는 건 뭐 차집합이고 하면 곱하는 기호는 없죠. 집합과 집합을 곱할 수는 없지. 그래서 집합과 집합을 곱하는 기호를 만들었어. 누가? 수학자들이. 그리고 기호는 똑같이 곱하기 기호로 쓰되 얘를 읽을 때는 곱하기라고 읽는 게 아니라 곱집합이라고 읽어줘야 돼. 왜냐면 차집합도 읽을 때 빼기가 아니라 차집합을 읽어줘야지 듣는 사람이 아 이게 집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곱집합도 얘를 읽을 때 똑같이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되 읽을 때는 곱집합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정의를 내린 건 x, y가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곱집합의 정의야. 해석돼? 예를 들어볼게. 너희 그 필기노트에 있는 예를 똑같이 들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고요. b라는 집합은 2, 3, 4를 원소로 가져.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곱집합 B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A 곱집합 B라는 이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하면 표현을 하면 얘네들은 원소가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몇 컴마 몇의 형태를 띠고 있죠. 맞아? 몇 컴마 몇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x좌표, 뒤에 있는 y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앞에 있는 x좌표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앞에 있는 x좌표는 뭐의 원소야? a의 원소야. 뒤에 있는 y좌표는 뭐의 원소래? b의 원소래. 즉 a의 원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x좌표에 집어넣고 b의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y좌표에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집어넣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총. 오, 6가지가 나와요. 왜?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으면 x좌표에 y좌표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의 원소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얘네 셋 중에서 뽑으면 2를 뽑든 3을 뽑든 4를 뽑든 맞아? 이번에는 x좌표를 a에서 뽑을 때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1을 선택했을 때 y좌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 3, 4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끝! 이해돼? 이게 바로 A 곱집합 B의 정의야. 원소가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 곱집합 기호를 만들었다고 치면 너희는 아마 이렇게 만들었겠지. 집합과 집합을 곱하고 싶어? 그럼 정의를 내릴 때 얘랑 얘랑 원소를 뽑은 다음에 곱하지 않을까 얘네는? 그지? 원소를 네. 얘랑 얘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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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곱하면 왜 근데 수학자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곱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 곱하지 않고 순서상을 만들었지 지금. 곱했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중복되는 원소가 생길 수가 있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반드시 원소가 6개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 4, 12, 6, 2, 12 해서 똑같이 12가 나올 수도 있잖아. 중복되면. 그렇지 않을까?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곱집합을 원소들끼리 곱하는 걸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 거지. 이렇게 되면 중복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수학에서 이 곱집합이라는 놈이 갖는 기하학적인 의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숫자들이 전부 다 1차원 수직선상의 점들이야. 맞아?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지. 수직선 위에 점점점점 찍어서. 근데 얘는 어때? 얘네는 어때? 1차원 수직선상의 점이야? 아니죠. 2차원 좌표 평면상의 점이죠. 맞아? 수직선이 아니라 1차원과 1차원의 점들을 뭐 했더니 곱집합이라는 연산 기호를 정의를 내리고 연산을 했더니 2차원상으로 차원이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됐다. 맞아? 이게 수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차원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1차 변환과 행렬이라는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수상에서 지금 이게 빠졌어 교과 과정이. 근데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 이 다음번에도 이제 뭐 얘기를 하겠지만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문제들은 낮은 차원의 문제를 높은 차원의 문제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는 거는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일단 상식적으로는 1차원상에서 2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 2차원에서 3차원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얘기를 전에 언제 했었어? 부정방정식 설명할 때 했었었지? 기억나? 부정방정식 설명할 때 3D 박스 만들어 놓고 그지? 여기에 지렁이가 있어. 뚜껑이 없어. 지렁이는 탈출할 수 없죠. 2차원상의 동물이니까. 하지만 파리는 3차원상의 동물이니까 공중을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이 구조물은 3차원상의 구조물이고 같은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아주 쉽지만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일이 수학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개변수 자취방정식 우리 기억나? 매개변수 자취방정식? 그 매개변수 자취방정식에서도 변수들의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주면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 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할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공간상에서의 평면의 방정식도 우리가 유추해서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를 세울 수가 있어. 식을, 방정식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너희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자취에서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1차원에서 3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간상에서의 좌표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연산 기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거기 필기 노트에 써놓은 이유는 얘가 집합의 핵심이야. 뭐? 선생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곱집합 하나만 설명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집합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의 싸움이냐면 함수와 마찬가지로 조건 제시법의 해석 싸움이에요. 조건 제시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의 출제자가 뭔가를 알려줘. 조건 제시법이 문제마다 다 다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제시법들을 너희가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고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되면 아까 연습 문제 풀었을 때처럼 문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시작도 못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결국은 조건 제시법의 해석 싸움인데 그 조건 제시법의 해석에 심화로 가는 출발점이 곱집합에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수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고 얘를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문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얼마든지 수학자들처럼 출제자들도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보고 해석해봐라.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냐? 그러면 이 원소가 6개가 나온 이유가 뭐야? 얘가 원소가 몇 개? 2개. 얘는 원소가 3개.
그러면 X좌표 만들 수 있을 때 뽑는 경우의 수 2가지, 여긴 3가지, 2, 3은 6 해서 6개가 나오잖아. 그럼 어떤 특징이 발생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곱집합을 할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 알파, 베타, 개라고 하면 이거라면 A와 B를 곱집합을 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 보나마나 알파, 베타, 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수학자들이 곱집합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어. 원소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곱한 개수만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곱집합의 정의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이 곱집합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응용을 해볼 거야. 어떻게? 과연 출제자들은 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느냐? 거기 있는 곱집합 응용 예를 들면 거기 이제 필기노트 봐봐. 거기 선생님이 이그젬플 하나 만들었죠. 출제자가 A, 세모 B라는 새로운 연산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얘의 정의를 문제에서 내려줬어. 어떻게 내렸냐? x1 플러스 x2 컴마 y1 곱하기 y2 이거 봐 해놓고 x1, y1은 뭐의 원소? 얘의 원소. x2, y2는 뭐의 원소? 얘의 원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놓고 a가 뭔지 알려줬어. a는 뭔데? 0,0, 1,2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b는 뭔데? b는 집합 b는 마이너스 1,1, 4,5 이렇게 알려줬어. 예를 들면 그때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봐? A 세모 B가 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원소날법으로. 맞아? 자, 해석되니 얘들아? A 세모 B라는 집합을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해석해볼게. A 세모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어쨌든 몇 컴마 몇의 형태를 띠고 있어. 맞아? 그러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 순서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X좌표를 만들고 싶어. X좌표를 만들고 싶어. Y좌표를 만들고 싶어. X좌표 어떻게 만들어? X1과 X2를 더하래. 그럼 X1과 X2는 도대체 뭔데? 뒤에 나와 있잖아. X1은 A집합의 원소의 X좌표, X2는 B집합의 원소의 X좌표. 얘네들이 X1이고 얘네들이 X2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 A집합의 원소의 X좌표 얘를 뽑으면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으면 얘가 X1, Y1 얘가 X2, Y2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때 X좌표를 어떻게 만들어? X1, X2는 더하고 Y1, Y2는 곱하래. 그러면 X1, X2는 더하고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Y1, Y2는 어떻게 하래? 곱하래.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1 나가. 그 다음 얘랑 얘랑 계산할 거야. X좌표끼리 어떻게 해줘? 더하면 얼마야? 4. Y좌표끼리 곱하면? 맞아. 얘랑 얘랑 해주면 X좌표끼리 더하면? Y좌표끼리 곱하면? 2. X좌표끼리 더하면? Y좌표끼리 곱하면? 이렇게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게 시작이야. 출제자들이 곱집합을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만드는 거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래서 얘를 응용해서 자기들도 새로운 연산 기호를 하나 만들어내. 그래놓고 얘네들을 조건제시법으로 알려줘. 그럼 우리는 이 조건제시법을 한국말로 해석만 할 줄 알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해석을 할 줄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밑에 이그젬플이 하나가 더 있죠? 보이니? 이 이그젬플 때문에 사실 이걸 시작을 한 건데 이번에는 출제자가
별표라는 새로운 연산교를 만들었어. 그리고 얘가 뭔지 조건제시법으로 설명을 해놨죠. 이거 컴마 뭐야? y1 플러스 이번에는 x좌표 y좌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주니? 전부 다 더해주지 이렇게 하고 봐. 그럼 도대체 x1 y1은 뭔데? x1 y1은 a의 원소고요, x2 y2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 그래놓고 이번에 a라는 놈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0,1이고요 하나는 k,0이래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 y고요 xy는 이거인 실수래요. xy가 실수라는 얘기야.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별표 b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뭐를 나타내는데 두 원을 나타내는데 그 두 원이 어떻게 된대? 외접한대. 외접. 이 두 원이 외접한대. 외접할 때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상수 k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여기서부터. 그치? 자,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가 뭐야 지금? 가장 큰 차이가? K와 K. 뭐 일단 A 세모 B든 A 별표 B든 조건제시법은 비슷하죠? 네. 이건 비슷한데 얘는 점이 몇 개야? 2개. 여기도? 2개. 얘는 점이 몇 개야? 2개. 얘는 점이 몇 개야? 몰라. 무한대죠. 왜? 얘는 x, y 점인데 이 x, y 수소쌍들은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건 뭔데 그래프가?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않나? 네. 이게 원. 뭐야?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네. 그 원 위의 모든 점들은 이 x, y를 만족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니까. 그러면 원 위의 점은 개수가 몇 개니? 무한대죠. 점이 무한개 모여서 선이 된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유한집합인데 얘네들에서 요 한 놈은 무한집합이 돼버리니까 일단 문제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미정 개수가 하나 있죠. 모르는 상수가. 맞아 안 맞아? 이런 차이가 있지. 자, 그러면 어쨌든 얘랑 얘를 별표라는 연산을 하면 점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선이 되는데 그 선이 바로 뭐냐면 두 원을 나타낸다 이거야.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차근차근히 먼저 해보자 얘들아. 차근차근히. 자, 이 별표라는 놈의 정의는 여기에서 A집합의 원소가 이거야. 얘가 이거고 얘를 하나를 여기서 고르면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랑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연산을 하면 별표를 하면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새로운 X좌표와 새로운 Y좌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 맞아? 네. 맞지? 그러면 여기는 K가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얘만 먼저 해보자. 내가 여기서 얘를 뽑았어. 그럼 여기 있는 점 중에도 하나 뽑아야 되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얘는 0,0이 원의 중심이죠 지금. 요 원이야 지금 요 원. 맞아 안 맞아? 요 원 위에 한 점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까? 1,0 잡아볼까?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1,0을 내가 뽑았어 여기서 B에서. 그럼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는 요거 뽑았으니까 얘는 0,1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맞지? 그럼 X좌표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1, Y좌표끼리 더하면 1,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1,1. 1,1이 돼. 1,1은 어딨어? 여기 있죠 1,1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이 점을 뽑으면 이번에 요 점을 뽑으면 0,1이면 얘가 0,1이면 이번에
얘가 0,1이면 얘랑 얘랑 뽑았어. 몇 콤마 몇이 돼? 0,2가 되지. 0,2면 어떻게 돼? 여기 점을 지키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점을 뽑든지 이거의 좌표에서 x좌표에다 얼마를 더해? 여기에 x좌표에다 얼마를 더해 지금? 0. 더 x좌표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y좌표에는 얼마를 더해 항상? 얘는 고정이잖아. 0,1은 고정이잖아. 얘는 고정이니까 x좌표에다 0을 더하니까 변함이 없고요. y좌표에 전부 다 얼마를 더하는 거야 지금? 1을 더하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1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을 내가 뽑았을 때 그 점이 x축 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만 위로 한 칸씩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지금? 그럼 얘는 보나마나 얼마가 되겠어? 일로 오겠죠. 얘는 어디로 가겠어? 일로 오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모든 점들을 다 해볼 필요가 없지. 원시인도 아니고. 당연히 이 원위의 모든 점을 얘랑 연산을 하면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에만 1을 더하니까 위로 1만큼 평행이동돼서 이런 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봐봐. 얘랑 얘랑 연산했더니 원이 하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원이 하나가 나왔지? 네. 맞아? 그러면 이번에 얘랑 얘랑 연산하면 또 원이 하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맞아? 그러면은 이 원과 얘를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 y좌표가 0이니까 이거의 y좌표에다 0을 더해봐야 y좌표는 변해 안 변해? 그럼 뭐만 변해? X. x좌표에다가 k를 더한 거니까 x좌표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지 이거는. 네. 즉 얘가 뜻하는 건 얘랑 얘랑 연산하면 x좌표 그대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얘랑 얘랑 연산을 별표를 해주면 y좌표는 그대로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k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어쨌든 이 원이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지 얘가. 맞아 안 맞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 y좌표에다 0을 더하니까. 어디로만 움직여?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여. 여기까지 이해돼? k가 뭔지 모르겠지만 k가 3이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가는 거야. 이해돼?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만큼 이쪽으로 가겠지 전부 다 원이. 모든 점들이 연산을 하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두 원이 나타났는데 그 두 원이 어떻게 된대? 외접한대. 그럼 얼마큼 이동해야 될까? 외접하려면 대충 원의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래야지 외접하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지 외접하지. 주황 색깔 원과 파랑 색깔 원이 외접하지. 근데 이렇게 여기가 K야.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외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여기가 K,0이면 여기도 K,0이야 똑같이. K가 음수일 뿐이지. 여기서도 이렇게 외접할 수 있다 이거야. K,0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얘가 뭐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든 K가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어차피 K제곱 갖고 하는 거니까 요거만 놓고 풀어보자 이거야. 주황 색깔 원과 파랑 색깔 원이 외접할 때 여기 좌표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보여?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반지름 1이잖아 지금. 보여? K는 얼마겠어? 아 여기는 얼마겠어? 아 K가 얼마다? 그럼 따라서 K 제곱은 얼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응? 여기까지 이해돼? 시작은 뭐야? 얘를 해석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이야. 얘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하면 얘가 무한집합이더라도 얘랑 얘랑 연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규칙성. x좌표는 그대로네. y좌표에만 1을 더하면 되니까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가서 주황 색깔 그래프가 나오겠네. 얘는 y좌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K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파란 색깔처럼 이 하얀 원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서 결국은 주황색과 파란색 두 원이 그래프가 생길 텐데 점이 모여서 뭐 A 별표 B의 모든 점들을 찍으면 주황 색깔과 파랑 색깔 원이 바로 A 별표 B의 모든 원소들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두 원을 나타내. 근데 그 두 원이 외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1대 루트 3대 2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만들어서 K의 값이 루트 3인 걸 찾으면 답이 끝나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조건제시법의 해석 문제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해줄게. 지금 얘기하면 멘탈 나갈 테니까, 그치? 지금 설명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가 곱집합. 이제 간단한 거 하나 남았어. 간단한 거 하나. 그게 바로 뭐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 페이지 넘겨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목이 뭐야? 멱집합이죠. 멱집합은 파워셋이라고 하죠. 파워셋. 여기서 말하는 멱이 뭐라고 그랬어? 멱. 이 멱. 한국말로 해석하면 멱은 거듭제곱. 거듭제곱 집합. 거듭제곱. 지수가 영어로 뭐니? 인덱스. 파워죠. 그래서 파워셋이라고 부르는 거지. 멱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거듭제곱을 뜻하는 거야. 거듭제곱. 그래서 수 중에 예를 들어서 10의 멱수라는 얘기는 10의 거듭제곱수 10, 100, 1000, 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10의 멱수야. 멱이 뭘 뜻하는지 알겠지? 그치? 네. 그러면 거듭제곱 집합 이런 뜻이네.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 해석을 하면 이 멱집합이라는 건 맞지? 네. 거듭제곱 집합. 자, 수학자들이 이 멱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 A가 있어야 돼. 어떤 집합이 있어야지 그거의 멱집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A의 멱집합을 만들 때는 보통 집합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파워셋 P의 약자를 따서 A의 파워셋, A의 멱집합 이렇게 이름을 붙이든 뭐 보통 이걸 좀 더 많이 써요. 고등에서는 이 에이슨 집합의 이름을 B나 C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A의 멱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쓴다고 하면 얘의 정의는 X바 이게 끝이야. 아주 간단하지. 해석되니 이거 이제? 네. 해석돼? 그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이거라면 이거의 멱집합인 얘는 어떻게 생겼겠냐? 이해돼? 이거 찾는 거야. 해석해보자. 이 A의 멱집합이라는 이놈은 X를 원소로 가져. 맞아? X가 이거의 원소일 때 여기까지. X가 원소인데 그럼 도대체 이거의 원소인 X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뭐야? X는 A의 뭐야 이거? 부분집합 포함된다. 부분집합 맞아?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이야 X는. 그러면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부분집합인 X가 다시 이거의 멱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A의 집합에 1, 2, 3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1, 2, 3을 가진 요놈의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니? 우리는? 맞아? 이거의 부분집합 찾을 수 있나요? 부분집합 몇 개 나오니? 써볼게. 이거 1, 2, 3의 부분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을 하지.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 원소 하나 갖는 거 이거 맞아? 네. 또 이거 그 다음 또 이거 그 다음에 두 개 갖는 거 1, 2 1, 3 또 2, 3 맞아? 또 원소 다 갖는 거 진부분집합이 아니니까 1, 2, 3 맞아 안 맞아? 몇 개야? 8개죠. 얘네들을 이 8개를 이 부분집합을 얘는 집합이야. 뭐 A의 이 부분집합 8개를 전부 다 원소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게 바로 A의 멱집합이야.